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오네요. 계엄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출범하면서 화합 쇄신에 주력하겠다. 먼저 당의 화합, 안정, 쇄신이 모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진짜 계엄 사태에서 대국민 사과하기로 한 겁니까? 이거 참 불안하네. 권 대표죠. 하나는 비대위원장 당대표격이고 원내대표인 권성동 대행도 또 사과를 한다고 그래.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또 사과한다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어저께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권성동 대표가 아직 많은 국민이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한다 하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 이렇게 말했댔는데 이제 사과를 했는데 국민들이 인식을 못한다. 그래서 또 사과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참 큰일이네요. 이러면 잘못된 사인이 나가요. 이게 뭐든지 기싸움인데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건 뭐예요?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 대통령 탄핵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국회에서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헌재로 갔는데 그럼 헌재 재판관들한테 뭐예요? 국민의힘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건 뭐야? 재판관들이 저기 다 사과하니까 계엄이 잘못됐다는구나.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 이거 뭐 인용해도 되겠다. 탄핵시켜도 되겠다. 아니 집권 여당이 저러는데 국민 여론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럼 탄핵시켜도 우리가 욕을 덜 먹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낼 거 아니에요. 집권당 원내대표나 집권당 비대위원장 당대표는 계엄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속으로는 다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지언정 100번 양보해서 그 계엄을 왜 그렇게 섣불리 했지? 아니 이 시기에 왜 계엄을 했지? 이런 마음이 있다고 치더라고도 그래도 일단은 지금 윤 대통령을 보호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권한이 살아 돌아오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FN투데이에서도 제목을 달았네요. 권성동 대행 은근히 대통령 탄핵 바라나? 아니 은근히 바라는 거 아니고서야 자꾸 사과를 이렇게 입에 올리고 그리고 사과를 하겠다는 비대위원장 결국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꽂은 거 아니에요? 당에서는 일임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꽂은 건데 그래도 우리는 과거의 권성동의 그 원죄를 봐줬잖아요. 그리고 잊었잖아요. 과거의 원죄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 법사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섰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못 잊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뭐 지나간 거고 이번에 윤 대통령을 좀 보호해라. 그다음에 그 윤핵관 처음에 그 논란 있을 때 대통령의 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비판했잖아요. 윤핵관 좀 빠져 있어라. 그러다가 지금은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때니까 그래 윤핵관이지만 당신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권성동을 응원했어요. 그런데 사과한다는 건 뭐예요? 윤 대통령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사인을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언정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의리를 지키겠죠. 근데 마음은 그럴지언정 겉으로 이렇게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국민들은 잘못된 시그널을 받는다니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잘못된 시그널을 받아요. 분명히 해야 돼 메시지는. 그래야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치기를 안 한다고요. 분명하게 메시지를 해야 돼. 윤 대통령 계엄은 할 만한 고육지책이었다. 부정선거 수사해야 된다. 반체제 척결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사과를 하면 이 분명한 메시지가 다 깨지는 거예요.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건 뭐예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일부에서는 권영세 체제를 우려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권영세 체제를 환영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분명한 메시지를 내줘야 우리가 일치 단결하죠. 당의 화합 강조하시는데 당의 화합을 강조하려면 선도를 해야 되잖아요. 끌고 가야 된다고요. 화합이라는 게 요 눈치 보고 요 눈치 보고 가면서 어떤 눈치가 더 강한 거냐? 이게 화합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헌법재판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답답한. 그런데 이거 집권 여당이 이렇게 못하는 사이에 자유통일당이 집권 여당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어떻게 된 게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맞나? 탄핵을 시켜버리는데 12명이나 배반하고 지금도 뭐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그러고 그러는 사이 자유통일당은요. 정광훈 목사 위주로 민주당 무고죄 고발할 것이다. 이재명 박찬대 비겁하게 숨지 말라 이러고 나왔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민주당이 정광훈 목사 등 5명 우파 인사를 고발을 했어요. 고발한 게 이제 국가 이거 내란죄 선동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장관, 그다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최일 국방홍보원장 등 5명 보수 우파 인사들을 내란 선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자유통일당이 정광훈 목사가 고문이죠. 거기서 너들 그래 고소하려면 고소해. 무고죄로 고소한다 우리가. 이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박찬대 니네들 비겁하게 숨지 마. 무고죄로 고발하니까 해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내란 선동 혐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내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목조목이 따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안보 위한 간첩죄 개정 반대. 중국과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민주당을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국힘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윤 대통령 계엄 및 내란죄라는데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나와요. 나 진짜 미치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유통일당이 집권 여당이야. 나 이거 진짜. 그러면서 이제 또 추가로 이제 성명서에서 발표한 게 현명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민주당 선동에 쉽게 속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급해가지고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5명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느긋해요. 그러면서 성명에서 정광훈 목사가 또 성명에서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국가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북한이 보내온 지령처럼 국가 전복을 위해 움직였던 국내 간첩 지원 세력들의 국가 혼란 공작이 내린 거다. 북한에게 송금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행위가 간첩 행위고 그게 내란이다. 이러면서 발표했습니다. 집권 여당 같아.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내란의 의미를 확실히 알려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힘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미치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회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우리는 끝까지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정치 공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요.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천만 혁명으로 이 싸움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하네요. 진짜 누가 윤 대통령을 지키고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누가 이 나라를 지키는 정당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네요. 참. 그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또 이런 게 오늘 뉴스 나왔어요. 문정부 폭정이 최종 확인됐다 이러면서 정광훈 목사 그 수갑 사건 있어요. 그때 수갑 채운 거. 그거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과도한 신체 자유 침해한 거다. 1심, 2심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전 목사에게 배상하라. 그래서 뭐 300만 원 배상하라고 나왔는데 3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2심에서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도 1심, 2심 판결 그대로 인용해서 피고 측에 피고라는 거는 이제 국가죠. 항고를 기각하고 경찰 측 대응이 잘못됐다. 신체 자유와 인권의 침해를 침해하는 과도한 대응이었다. 땅땅땅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정광훈 목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뭐 주소가 불분명합니까?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교회 사택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주소 불분명도 아니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 그런데 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고 그렇다. 그런데 그냥 인권도 아니잖아요. 전광훈 목사는 목사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한테 목사는 기독교에서 대리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고 선교자인데, 아니 그런 사람의 수갑을 채우면은 성도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그냥 사랑제일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광화문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일부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지 손상을 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갑을 채운 거죠. 저는 이거 이제 그렇게 판단이 나왔는데, 이거 손해배상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300만 원 가지고 되나? 이거 다시 이거 국가를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소송한 것 같은데, 수갑 채운 거에 대해서요. 수갑 사건에 대해서. 그거 말고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이미지의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수갑 채운 걸로. 이재수 얘기만 하면 가슴이 모여지는데, 이재수 전 보안사령관, 기무사령관은 수갑 채운 것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모욕감과 능멸을 느꼈으면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도 그렇죠.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싸워주는데, 권성동, 권영세 두 대표님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윤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 현재에서, 그러면 국힘당에서 누구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이재명이 돼. 그러면 어떤 나라가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려고 그럽니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윤 대통령을 보호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해야 돼요. 그 껄떡새들처럼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 내가 한번 대통령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홍준표도 그러지, 오세훈도 그러지, 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이러지. 이러면 어지럽네. 자, 분명한 메시지 지금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만 비판합니다. 앞으로 좀 상황을 더 보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윤 대통령의 친구잖아요. 권영세 대표는 몇십 년 친구잖아요. 1년 대학 선배고 몇십 년 형 동생 하면서, 권성동은 동갑내기 친구고, 친구와 선배, 1년 선배 그 의리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지켜서라도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의리, 그 다음에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의리, 그 다음 우파 국민들에 대한 의리,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사과한다고 그래요. 누굴 감옥에 보내려고, 누굴 대통령을 만들려고. 참 큰일 났네 이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회인 줄 아세요. 이번에 우파 국민들한테 찍히면 진짜 큰일 나요. 개인적으로도. 영원히 이제 정치 못해.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 지금 다시 이런 사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윤 대통령 보호에 앞장서 주십시오. 계엄이 뭐가 잘못됐어요? 방법이 좀 잘못된 거지. 계엄의 명분이 확실하잖아. 그거 제대로 했어야지.